개교 후 2시간 만에 귀가했던 인천 5개 자치구 고3 학생들이 이번 주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부천의 한 뷔페에서 돌잔치를 치른 가족 3명이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가 돌잔치의 사진사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대표 축제들이 비대면 행사로 모습을 바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은 매년 다채로운 축제들을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1일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데요. 이런 기념일을 무색하게도 꽉 막힌 지역 문화예술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죠. 이정아 기자, 지역의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고 왔죠.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6년째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 예술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번 주말 3달 만에 비대면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들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요즘 겪고 있는 고민을 좀 물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비용들이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없는 것도 물론 어렵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언제까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뭐 열심히 준비했던 기획 공연들 이런 것들이 또 기약 없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이래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들이었죠. 네, 이 예술인이 말을 했듯이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이 문화예술인들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금 발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상황이 좀 풀리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네.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지역 축제일 텐데 지금이 한창 그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부천에는 이 국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런 축제들 올해는 거의 취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취소까지는 아닌데 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부천 대표 축제들이 올해는 전망이 사실은 밝지는 않습니다. 네. 부천에서는 매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국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는 7월 9일부터 8일 동안 부천 일대에서 제24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개최 일정에는 변동이 없지만 방식에서는 이제 다소 예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제를 열긴 여는데 아시다시피 다중 밀집 행사를 자제하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영화제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네. 원래 이제 개막식이 볼거리가 상당하잖아요. 뭐 그렇죠. 레드카펫도 깔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행사 자체를 좀 대폭 줄이고 생방송이나 뭐 게스트 초청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당초 이제 부천체육관을 비롯해서 상영시설 8곳에서 이제 16개 상영관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이 상영관 자체도 지금 좀 불투명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상영관의 인원을 좀 제한을 하고요. 지금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관객 없이 영화제를 치르는 방안이나 자동차 극장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위에서 다각도로 축제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명 비아프라고 해서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오는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행사 축제 포스터까지 벌써 나왔더라고요. 근데 개최는 일단 할 예정인데 아직 행사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축제로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게 네. 부천국제만화축제 빅코프입니다. 축제 일정부터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항상 8월에 열렸었는데 한 달을 미뤄서 개막식 17일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만화축제의 경우에는 개막식 이제 매년 야외에서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해왔었고 만화박물관이나 영상문화단지 일대에서 성대하게 퍼포먼스를 열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이 만화축제 당시에 하는 코스튬 플레이 행사 또한 상당한 이제 큰 볼거리였는데 네. 올해는 예년과 같은 모습은 다소 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행사 자체를 상당 부분 인터넷 생중계 또 녹화 중계를 하는 방안으로 좀 변화를 고민 중인데요. 네. 이 컨퍼런스나 뭐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들도 모두 온라인 행사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에서 만화 캐릭터 등의 이제 굿즈라고 하나요? 이런 판매,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소소한 재미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역시 이제 온라인 판매로 좀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막식 등의 이제 행사 규모를 좀 대폭 줄여서 하는 대신에 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전국의 더 많은 만화 애호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그러니까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는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지속될 걸로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좀 온라인 콘텐츠를 좀 강화를 하고 외부에서 대규모로 집합해서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이제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좌석을 비우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관람객 수는 상당히 많이 줄 텐데 상당히 많이 줄지만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요. 이마저도 이제 시시각각 지금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앞으로도 좀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올 하반기에 부천 축제들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먼저 이 등교 수업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 5개 구에 한해서 이번 주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그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 남동구, 이제 연수구 등 인천 5개 구의 고3 학생들이 1교 시험 마치고 조기 귀가했죠. 네. 그 20일 새벽 미추홀구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예방 조치였습니다. 이후 20일 저녁 이제 인천시 교육청은 방역 당국과 논의를 거쳐서 해당 5개 고의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고3 학생들은 이제 21일 열린 전국 연합 학력 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렀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게시하고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다운받아 시험을 치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이제 방역 당국과 논의한 후에 22일까지는 그 등교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우리 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 등 나머지 5개 지역의 고3 학생들은 일정대로 현재 지난 20일부터 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2주간 노래 연습장에 대해 만 19세 미만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고요. 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5월 24일까지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이 등교 계약 관련해서는 참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죠. 허위 진술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태원을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 다들 아실 겁니다. 네. 특히 이 강사가 자신의 직업을 속여서 방역 당국의 초동 대응에 영향을 미친 점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원 강사와 연관의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학원 강사의 학원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이 미출 후에 노래방을 다녀갔죠. 앞서 등교 수업에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지점이 있는 그런 노래방인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의 어머니가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지난 6일 한 택시기사도 이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택시기사가 부천의 뷔페 식당에서 프리랜서 사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돌잔치 등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촬영들 업무를 했는데 돌잔치 하객으로 참석했던 부천의 일가족 3명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부천시는 돌잔치 하객 등으로 참석한 12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간 강사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잔치에 127명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부평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태원발 감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1일 오전 부평구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서울 용산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앞서서 이태원을 방문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확진자와 연관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우자와 그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 1명이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부대 복귀 전에 받은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군부대에 통보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좀처럼 인천에서 가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좀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인천 지역 상권 움직임에 활력을 주고 있다는 뉴스는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차남소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좀 활기를 띠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회복되는 모양새입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보도에 의하면 60% 이상 지급률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연합회에서는 재난지급 관련한 그 소상공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실태 조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13일 이전보다 손님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2, 3, 4 그 코로나19가 급심했던 시대에 비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의 활기를 주고 있다는 평이 높습니다. 매출이 회복되는 모양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업장뿐만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 상권에 도움이 그만큼 좀 적게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향후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점들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입니다. 본인 주소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이해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관광도 가고 또 타 지역과의 소비도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좀 더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진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하면 지역화폐와도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인천 지역화폐, 그러니까 인천 이음과의 성과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서비스도 실행하고 있는 인천 이음의 플랫폼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천 이음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각 소상공인 매장마다 이음 플랫폼 활용 매장이라고 표기도 하고 네. 고객을 유치하는 등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군산에 이어 지금 인천에서 지자체의 정책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어 소상공인들과 그런 부담을 느끼는 공공앱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민간 앱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과도 역시 반짝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골목 상권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그 재난지원금 이것이 결국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재난에 지금 대응을 했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는 지자체 그리고 또 소상공인 또 소비자들까지 전 국민이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와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실적 적용을 비롯해 해당 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이음카드로 사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 결제 즉시 3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킬 경우 9,5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음카드 어플을 통해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음카드 어플에 있는 인천 이몰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결제 금액에 대해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요.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구별로 추가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에 대해 연수구는 5에서 7%, 서구는 5%, 그리고 부평과 계양은 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음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결제를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음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0.3% 낮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음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습니다. 여성 시민운동에 주력하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 의원은 4선에 성공하며 21대 국회 여성 최다선의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당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장단의 여성 대표가 없었다며 남성 중심의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늦봄 날씨를 보이면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해가 지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니까요. 겉옷 챙겨서 체온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나들이 계획하실 때 날씨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라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